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세력 교체를 강조하면서 독자 행보 가능성, 제3지대 행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를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이제부터 정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서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신고식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어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여야 구도로 봐서 또 우리 정치 현실로 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나 또는 경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야권 후보들이 주로 정권 교체를 강조한다고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교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여야가 다 문제가 많다라는 양비론으로 들리는데 저는 예. 역설적으로 예, 여야 다 갈 수도 있다는 저는 양시론으로 봤습니다. 그렇게도 읽힐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여야 어느 쪽으로도 몸담지 않고 예. 중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저는 선언으로 좀 봤습니다. 그렇게 읽으셨고요. 예. 그런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사실상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낮잖아요. 예.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낮지만 상당히 잠재력은 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선 세 가지인데 하나는 흑수저 출신이라는 점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요. 예. 충청도 대망론이 불 끌어오는데 본인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부터 음성 출신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죠. 이제 경제 전문가라는 점. 본인이 평생 경제에서 몸담았던 경제 전문가라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어필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정부 여당의 그러니까 여권의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또 현 정부가 약간의 각을 세우고 나왔다는 점도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질 면에서 볼 때 둘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저걸 단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지 이건 아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서는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예. 압도적 정권 교체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예.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 3인 3색인 것 같아요. 다 최재형 감사원장 예. 다른데 이를테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는 국민님 간다. 그러나 아직 때는 모르겠다. 최대한 늦게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최대한 늦게 가겠다고 최대한 들려요. 최근에 예.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요. 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은 국민힘에 간다. 가능하면 빨리 가겠다라는 네. 거고 김동연은 아직 여야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갈지도 아직 지켜봐달라라는 가장 좀 유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다가 지금은 야권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은 두 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하고도 만나서 토론하고 또 우리 앞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자세는 돼 있습니다. 공직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공직 사회에서 사회화에 대해서 생기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틀을 나름대로의 그 성찰과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깨야 됩니다. 그거를 깨지 못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직을 그만두고도 갖는 그런 성찰과 자기 개발과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선함만 필요한 것 같아요. 공직 사회에서 사회에 대해서 생기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네. 두 사람이 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본인은 깼다라고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후발주자의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저는 읽히는데 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금 뒤늦게 이제야 이제 첫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선을. 그럼 뭔가 다른 앞서간 다른 후보는 다르다.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후보에게는 좀 틀을 깨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예.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네네. 두 후보들은 지금 중도 하차했다라는 부분 은근히 지금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임기를 다 마치지 않았다. 임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짚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역할을 다 마치고 제대로 나왔다라는 어떤 모범생 이미지를 이제 차별화시킨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인데요. 예. 만났다고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자유라는 화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식의 약간 시장 만능주의나 뭐 이른바 자유지상주의 이쪽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밖에 있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입당 시기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김종인 위원장 만나실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뭐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뭐 전화 오면 만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네. 자, 먼저 진중권 전 교수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이 당장 입당할 것 같지는 않더라. 예.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누굽니까? 그리고 정말 눈치가 백단이라 할 정도로 정치를 아주 흔히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을 보면서 나란나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정치 행보나 스타일의 어떤 미래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결론은 이제 언론에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네. 두루두루 외연을 넓히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제가 예. 여러 번 얘기했던 말하자면 꽃가마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중권 교수가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전화 오면 만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예.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지금 대선이 막 급박하게 흘러가는 판이 결국 어떻게 될 건지를 감을 잡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도 어느 정치 프로 중에 프로도 지금 워낙 지금 대선판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일찌감치 벼루 순간을 잡고 윤석열을 함께 갔더라면 킹의 역할이 넓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기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미 어차피 윤석열은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알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네. 마냥 멀리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면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최재형이나 김동연이나 그리고 원희룡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도 언제 어떻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은 거네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봤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리 정치 프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1, 2위를 높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달 전에 YTN에 출연해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쟁이 되겠느냐. 예.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네. 권고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도 상당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네. 아마 윤석열의 전략
국민의힘과의 어떤 밀당 이른바 이런 전략을 그러면 충분히 윤석열 이룰 것 전 같습니다.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예. 국민의힘 경선이 좀 예. 심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심심하죠. 그러나 최재형도 있고 이제 김동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직도 안철수도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마 홍준표가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것 같기 때문에 흥행 무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들을 북노라 야권 후보들 다 안고 갈 건지 예. 아니면 일부만 안고 갈 건지는 이제 그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겠죠. 네, 근데 네. 아무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수 야당 후보가 다채로운 각양각색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아. 절대로 심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요. 예. 어제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잖아요. 예. 앞서 저희가 김영우 전 의원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자, 김영우 전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사실상 지명한 겁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최재형 전 원장이 신의 한 수는 아니더라도 예.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이. 예, 영입 1호인데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정치인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김영우 전 의원은 언론인 방송인 출신인데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YTN 출신이 예. 아닌데 언론 출신인데다가 또 국회의원도 3선을 하고 비교적 상당히 젊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도 굉장히 파주 남북관계 임접해 있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상당히 천군만마라고 하기 그렇게 좀 그렇지만 보시는군요. 상당히 우군 이와 관련해서 어떻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예.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예.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장외에서 뭐 정치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게 정치인들을 경계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저기 사욕으로 가득 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고 저는 윤석열 총장도 뭐 언론이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직 정치인 하나도 없잖아요. 첫 인선이 김영우 의원을 하는 거 보고 그건 상당히 놀랐어요. 자, 그러고 잘했다고 싶었고. 자, 유인태 전 의원의 생각과 좀 비슷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저도 의외인데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공직자 출신의 정치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양반도 며칠 전에 최재형 캠프에 갔다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재형 감사장이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영입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 있죠. 정치력이. 아직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은 계속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예. 거리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 출신을 대변인으로 지금 내세운 거 보면 예. 곧 입당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약간은 이제 갸우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20년, 30년 공직을 한 사람이 바로 옷 벗자마자 특정 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이제 최측근 참모가 어차피 국민의힘 국회의원 3선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언제 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는 것이 저는 본인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게 크게 득될 건 없고 네. 다만 조기에 입당한다는 그 흐름만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 야권의 주자. 예. 이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지지율 1위고요. 야권에서요. 세 사람의 행보가 대선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사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예. 만약에 경쟁을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 함께 중용됐던 사람이 다 티격태격한다라는 모양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예. 세 사람이 상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합심을 할 경우에 이건 과거 여러 번 언론에 나왔던 제3의 빅텐트가 예. 제대로 마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거기다가 안철수까지. 예. 이 모여지면 이른바 제3 빅텐트 형성이 되면 예. 이게 독자적으로 쭉 가다가 네. 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하거나 단일화할 경우에는 그 시너지 효과는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 후보가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합심을 해야지 아주 신경제를 보거나 과도한 경쟁을 하면 국민의힘에는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 자칫. 어쨌든 이 선호미 후보들이 지금 야권 후보로 잠룡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흥행 효과가 있고 네. 또 국민들의 이목을 받고 또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야권 주자들 움직임은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가 예. 어제 만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예.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그리고 뭐 80% 90%만 줄 것이냐 이야기 나눴는데 예. 사실상 그 합의를 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후폭풍이 거세더라고요. 자, 양당 입장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힘당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희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현실적이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오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대표는 보편적 지원, 그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전제 조건으로 소상공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먼저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론 가지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도 지금 같은 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휘청거린 거죠. 저는 특히 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여야 간에 치열하게 그동안 대립을 했었고 예. 대선 주장 안에서도 반반 의견이 엇갈리고 그랬죠. 여당 예. 내부, 야당 내부에서 갈라지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뜻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외부에 알려졌다가 그걸 거둬들였다, 번복한다 이런 모양새는 이준석 리더십 백인에 상당히 타격을 가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양쪽에 배석자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긴 건데 빨리 수습해야 되고 저런 문제가 반복되면 그야말로 리더십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거 어느 여야 대표든지 이제 저 정도의 이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보약으로 알고 다시 이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선까지는 크게 뭐 위험하거나 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예. 마친 후에 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예. 앞선다 이런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보고 계시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16.4%까지 올라갔네요. 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26.4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25.8 이렇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세 차례 TV 토론이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TV 예, 토론 끝나고 나서 윤석열, 이재명 지지도는 주춤, 멈춤하고 있고 이재명만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예. 거기다가 양자 대결에서 낙연 자, 양자 대결 후보가 보여주세요. 네, 아, 이낙연 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선 것은 물론 이게 오차 범위 안 같은데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예. 생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TV 토론 1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예, 그리고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몰아붙이고 이재명
후보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세적인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친문 후보들 지지자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 남아있던 친문들이 이렇게 하면 이낙연으로도 한번 우리 카드로 두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문이 일부 모이고 또 이 중도층의 일부도 좀 몰린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의 가상양자 대결은 윤 전 총장이 약간 앞섰는데 오차범위 냅니다. 역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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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최근 지지율의 변화, 예. 그러면 여권의 대선판에도 지금 변화가 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런 변화, 요동치는 현상이 앞으로 몇 번 더 올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너무 중요한 것,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 진영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거죠. 저는 한 6개월 내내 치고 말이야 밑바닥을 헤매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양자 대결을 하지만은 이겼다는 걸,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라는 건 후보 캠프들이 일단 사기가 올라가고 예. 또 망설였던 지지 그룹들이 다시 결집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아마 호남 지지율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예. 이 전 지사, 예. 이 전 총리죠.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호남이나 친문지나 여성 진영이 모였기 때문에 비교적 민주당, 정부 여당에 상당히 지지를 마지막까지 지금 하고 있던 그런 경관층들이 예. 이 그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이 낙연 쪽으로 간 거죠. 예. 예, 아마 후보 진영이 갑자기 그 기자회견도 열어서 앞으로 우리 이낙연 후보가 뭐 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후보 여권 후보 지원으로 대선 기자들에게- 경선은 예. 그럼 호남 민심을 잘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호남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윤석열, 뭐 이재명 쪽으로 있다가 이제는 고개를 방향을 지금 이낙연으로 튼 거죠. 그래서 아마 이낙연 진영에서는 아마 밤에 여러 번 만세를 부르고 있을 정도로 아마 회피할 건데 예. 저는 이런 만세 부르는 상황 그리고 예. 또 울고 웃는 상황들이 앞으로 몇 번 더 되풀이될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 얘기하시는 웃어도 안 게 되고 너무 울어도 안 이번 되는 대선판은 예. 역대 대선판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계속 여야 요동칠 것이다. 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너무 지지도가 높다고 웃지 말고 예. 너무 지지도가 낮다고 울어서는 안 된다. 수시로 알겠습니다. 바뀔 수 있다. 앞으로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